미국과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공습으로 인해 30년 넘게 이란을 통치해온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하면서 중동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면전의 화염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주말 내내 쏟아지는 전황보고와 충격적인 속보들을 지켜보며 전 세계 투자자들은 내일 아침 코스피 시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아닌지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에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끊임없이 뉴스를 새로 고침하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며 저 또한 이번 사태가 가져올 파장이 어디까지일지 깊은 고민에 빠져 주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공포가 지배하는 시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 역사의 페이지를 냉정하게 뒤져본 결과 모두가 폭락을 외칠 때 시장은 전혀 다른 반전의 신호를 보내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설적인 패턴을 낱낱이 파헤쳐 내일 아침장이 시작될 때 여러분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과 전략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대응책을 세우기에 앞서 이번 사태가 왜 전 세계 경제의 목줄을 죄고 있는지, 그리고 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작은 바닷길에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란과 오만 사이에 위치한 이 좁은 해협을 지도를 통해 확인해보면 가장 좁은 구간의 폭이 고작 33km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누구나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 거리는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조차 되지 않을 만큼 협소하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이 이 좁은 길목을 통해 매일같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에 달하는 하루 평균이 0만 배럴의 원유가 오직 이 해협만을 통해 이동하며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거대한 바퀴를 돌리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 호르무즈 해협은 더욱 치명적인데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가 반드시 이 길을 거쳐야만 우리 공장과 자동차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유기체에 산소가 가득한 피를 공급하는 가장 굵고 중요한 대동맥과 같아서 이곳의 흐름이 끊기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심장에서 나온 피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가장 중요한 혈관인 대동맥이 막히면 순식간에 신체 기능이 마비되듯 이 해협의 봉쇄는 세계 경제의 호흡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에게 무전으로 통과 불가를 경고하며 실제 유조선의 통행량을 급감시켜 세계 경제의 대동맥에 손을 올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긴장이 현실적인 봉쇄로 이어진다면 현재 $73 수준인 국제 유가는 순식간에 $150를 돌파하고 심각한 경우 $180라는 전대미문의 가격표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유가의 폭등은 즉각적인 물류비 상승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모든 공산품과 식료품 가격을 밀어올려 전 세계가 간신히 잠재웠던 인플레이션의 공포를 다시금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피나는 노력 끝에 2%대로 내려앉았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번 사태로 인해 다시 6%나 7%대로 솟구치는 가파른 물가 상승의 궤적을 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단순히 물가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은 멈춰버린 상태에서 고물가만 지속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괴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가 성장하며 물가가 오르는 정상적인 상황과 달리 사람들의 지갑은 비어가는데 살아야 할 물건들의 가격만 미친 듯이 치솟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제적 재앙입니다. 마치 월급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인데 매일 먹는 라면값과 기름값 그리고 전기세만 끝없이 오르는 상황처럼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써야 할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는 이미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미국 물가가 연간 14%씩 폭등하고 주식시장이 몇 년간 반토막이 났던 끔찍한 기록을 통해 이 상황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규장이 열리기도 전인 월요일 밤 미국 선물 시장은 이미 붉은색 하락 신호를 켜며 다우 선물 지수가 0.77% 하락하는 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S&P 500 선물과 나스닥 선물 역시 각각 0.74%와 0.85%씩 밀려나며 기술주 중심의 시장이 이번 지정학적 위기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의 자금 흐름은 명확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술주를 내던지는 대신 에너지와 방산주로 숨어들었고 원유와 금 같은 안전자산의 몸값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이 파고는 곧바로 우리나라로 밀려와 코스피 200 야간 선물에 하락 압력을 가하며 화요일 아침 장이 큰 폭의 개파락으로 시작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63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코스피가
과연 이번 충격을 견뎌내고 반등할 수 있을지가 현재 모든 한국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화요일 아침의 코스피는 모두가 우려하는 것처럼 끝없는 피바다가 되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릴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전쟁이라는 단어에 압도되어 파멸을 예견하지만 냉정한 역사의 기록은 우리에게 대중의 공포와는 전혀 다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계를 1990년 8월로 돌려봅시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전격 침공했을 때 전 세계는 거대한 충격과 함께 경제적 종말을 예견하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침공 이후 약 석 달 동안 시장은 극도로 위축되었고 SP500 지수는 약 18%가량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자산을 무참히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나 1991년 1월 17일 미국이 사막의 폭풍 작전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개전을 알린 그 순간 시장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포화가 터진 개전 당일 SP500은 오히려 3.7%나 급등했고 불확실성이 해소된 자리에 매수세가 유입되며 시장은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공포를 이겨낸 시장은 불과 4주 만에 침공 이전 수준을 회복하며 18%에 가까운 놀라운 상승 랠리를 기록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2003년 3월 20일 미국이 이라크를 다시 침공했을 때도 역사는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며 우리에게 교훈을 남겼습니다. 침공 전 석 달 동안 시장은 전쟁의 불확실성에 짓눌려 14%나 하락했고 비관론자들은 이번에야말로 시장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미사일이 날아가고 침공이 시작되자 시장은 그날을 기점으로 바닥을 찍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강력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03년 한 해 동안 SP500은 30%가 넘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하며 공포에 팔았던 사람들에게 뼈아픈 후회를 안겨주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인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에도 시장은 첫날의 충격을 이겨내고 의외의 회복력을 보여주며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침공 당일 코스피는 2.6%나 급락하며 공포의 정점을 찍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지점은 가장 저렴하게 주식을 살 수 있었던 단기 바닥이었습니다. 전쟁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불과 일주일 만에 회복세로 돌아섰으며 이는 전쟁 자체가 주가를 내리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악재가 터지는 순간 오히려 주가가 반등하는 이 기이한 현상을 우리는 전쟁의 역설이라 부르며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전쟁이라는 참혹한 사건 앞에서 시장이 오히려 반등하는 이유는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단순한 악재가 아니라 바로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투자자들은 눈앞에 확정된 악재보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를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며 이를 극도로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이 시험 범위를 전혀 알려주지 않아 공부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는 미칠 것 같은 상태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갑자기 시험 범위는 1장이라고 딱 정해주면 비록 그 내용이 어렵더라도 일단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에 마음이 편해지는 원리입니다. 주식시장도 전쟁이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일단 팔고 보지만 실제로 전쟁이 터지면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비로소 이성적인 계산을 시작합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시장은 앞으로 벌어질 파괴와 그에 따른 새로운 경제적 흐름을 분석하며 세 가지 핵심적인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전쟁으로 인해 부서진 건물과 도로를 다시 지어야 하는 거대한 재건 수요를 계산하며 건설과 철강, 인프라 관련 기업들의 가치를 재평가합니다. 둘째로, 각국 정부가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고 에너지 안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시장에 쏟아붓게 되는데 이 돈이 경제를 다시 돌리는 동력이 됩니다. 셋째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변화를 계산하는데 과거 걸프전 당시 연준이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했던 것처럼 시장을 떠받칠 새로운 구원 투수를 기대하게 됩니다. 결국 전쟁이 터지는 그 찰나의 순간에 시장은 이미 최악의 불확실성은 지나갔다고 판단하며 역설적으로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월가의 격언인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팔라는 말은 전쟁 상황에서 공포에 팔고 실제 전쟁이 터지면 다시 사는 독특한 매매 패턴으로 변모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패턴이 이번에도 100% 반복될 것이라고 맹신하기보다는 현재의 경제 구조가 과거와 어떻게 다른지를 냉정하게 비교 분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현대의 글로벌 공급망이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어 반도체 하나를 만드는데도 수십 개 국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단순한 기름값 상승을 넘어 석유 화학 제품과 플라스틱, 비료의 원재료 공급이 중단되어 전 세계 공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변화로 미국이 셰일 혁명 이후 하루 일 300만 배럴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되어 중동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입니다. 비록 국제 유가의 상승은 피할 수 없겠지만 1970년대처럼 기름이 아예 없어서 모든 경제 활동이 중단되는 최악의 물리적 고립 상황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전 세계 주요국들이 이미 충분한 전략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만 해도 비상시 하루 440만 배럴씩 방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약 600만 배럴, 즉 6개월치의 수입량을 비축하고 있어 당장 기름이 떨어져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는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의 진짜 위험 구간은 어디일까? 고민해보면 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4주 이상 장기화되는 시점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만약 봉쇄가 4주를 넘어 12주까지 지속된다면 비축유가 바닥나기 시작하고 물가 상승이 실물 경제를 완전히 잠식하며 진짜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것입니다. 드디어 내일 아침 9시 화요일 장이 열리는 순간 여러분은 전례 없는 변동성 한가운데에서 냉정하게 자신의 자산을 지킬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개장 직후 공포에 질린 투매 물량이 쏟아지며 코스피가 3%에서 4%가량 하락하는 개파락으로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지수로는 코스피 650선에서 600선 구간인데 이 숫자는 이미 주말 동안 쌓인 모든 공포가 가격에 선반영된 결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주식을 던지는 투매의 정점이 될 것이며 이때가 가장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여러분은 이때 화면 속 개인의 매도세가 아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조용히 순매수로 전환하는지를 매서운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외국인이 저가 매수에 나선다면 이는 강한 반등의 신호이며 과거 모든 전쟁의 역사에서 반복되었던 불확실성 해소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절대로 남들이 던지는 공포의 투매에 동참하여 자신의 소중한 주식을 시장의 헐값으로 넘기는 최악의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이미 4%로 시작했다는 것은 공포가 가격에 녹아있다는 뜻이며 그 지점에서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것은 손해를 확정짓는 가장 뼈아픈 행동입니다. 2022년 러시아 침공 당일 공포에 질려 팔았던 사람들이 이후 일주일 만에 회복되는 시장을 보며 땅을 치고 후회했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전략은 이번 사태로 인한 단기 수혜주와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억울하게 빠진 낙폭 과대 우량주를 철저히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어로스페이스나 S오일 같은 방산 및 에너지주는 단기 급등할 수 있지만 지금 쫓아 들어가는 것은 차익 매물에 물릴 위험이 큽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회는 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지수 하락 때문에 같이 빠져버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입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주들이 5% 이상 급락한다면 이는 전쟁 공포가 만들어준 최고의 쇼핑 기회이자 시장이 정상화될 때 가장 먼저 반등할 종목입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한꺼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기보다 30%, 40%로 나누어 진입하는 분할 매수 전략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해야 합니다. 분할 매수는 추가 하락이 오더라도 더 싸게 살 기회가 있다는 마인드를 유지하게 해주어 결국 바닥에서 주식을 던지는 실수를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분명 심각한 위기지만 역사는 전쟁이 주가의 바닥 신호였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증명해 왔습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악재 그 자체보다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며 전쟁 발발은 역설적으로 그 불확실성을 끝내는 신호탄이 되곤 합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의 가면을 쓰고 다가오기에 모두가 두려워할 때 냉정하게 역사를 돌아보는 사람만이 자본시장에서 살아남아 수익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말처럼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릴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며 지금의 두려움은 이미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투자 원칙이 시장의 거센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든든한 등대가 되길 바랍니다.